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베이비부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여러분 발표자들께서 베이비부머, 신중년 이렇게 해서 또 따로 이렇게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실 때 여기서 말하는 신중년은 64세까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저희 주제는 인천시 신중년을 위한 적합 일자리 모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봄에 그 어떤 논문집에 발표한 신중년의 그 임금노동자 자영업자에 대한 이야기 그 논문 때문에 저를 여기를 초대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제일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타겟층을 타겟 파퓰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어떤 정책을 뭔가 위반하고 실행을 하려고 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라고 얘기할 때 이게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뭔가 합의가 잘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베이비부머가 굉장히 큰 인구 집단인 건 맞고 그 특수한 어떤 교육 수준과 뭐 생활 양식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정부에서 이제 2017년 우리 그 신우철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중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5060 세대거든요. 그래서 5060 세대에 보면은 베이비부머도 있지만 사실 65세에서 69세도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우리 양지훈 박사님께서 발표하실 때 65세에서 69세는 노인 일자리 파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한 5년에서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의 65세에서 69세 사이도 이미 교육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다양한 어떤 요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이비부머 그리고 이제 또 우리 50대의 앞부분은 또 베이비부머에 속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중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타겟을 잡을 것이냐 단순히 베이비부머가 굉장히 큰 연령층이긴 하지만 사실 뭔가 좀 이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고요. 그리고 신중년 중에 베이비부머만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앞뒤의 세대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사실 그 첫 번째 이야기하고 맞물려서 들어가는 논의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50대, 60대가 제 연구 논문에서도 나타나는데 실제로 굉장히 달라요. 50대하고 60대가. 그래서 50대 같은 경우에는 60대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제가 쓴 논문 같은 경우 2016년에 그 고령화 패널을 가지고 제가 그 임금 노동자, 자영업자를 갖다 나눠서 봤는데 50대, 60대를 각각 봤을 때 실제로 50대 같은 경우에는 임금 노동자였어서 임금 노동자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수준이 50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으면서 자영업자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나누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쓴 토론문에 보면 세 번째 보면은 사실 인천시에서 베이비부머는 제가 그 코시스 통계청에 들어가서 인천시를 찾아봤더니 2017년 단위로 봤을 때 베이비부머는 한 14.4%고 지금 신중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구는 한 26.9%였어요. 사실 그 앞에서 발표하신 박사님들의 전국 수준보다는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인천시는 이 비율보다는 인구수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까. 다른 아까 수원에 발표하신 그 인구보다도 훨씬 월등하게 이 신중년의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이 신중년 특히 그 인천이라는 어떤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신중년들이 갖고 있는 니즈도 훨씬 더 다양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제가 살고 있는 충주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학교가 있는 괴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굉장히 단일하게 나타나요. 그 욕구들이. 그런데 인천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봐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앞에 저는 사실 노년학자, 사회학자이기도 하고 인구학자이고 노년학자이기 때문에 사실 저의 핵심 그
주된 연구층은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였죠. 일을 하려고 했던. 근데 이제 우리 양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렇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점에 65세에서 69세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아마 좀 그래도 여전히 생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마 그 앞에는 조금 달라질 거라는, 그 뒤의 세대는 조금 달라질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 양 박사님 발표하신 것 중에 72쪽인가요? 이제 거기 보면은 남성이고 가구주고 현재 경제활동 참여자가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김우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제가 계속 연구를 저는 계속 통계를 돌려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누가 일하고 싶어 하는가를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자기의 소득하고요 자기의 건강 상태가 거의 압도적으로 우세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정말 이들이 계속해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건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닐까. 근데 그 건강이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특히 50세대 같은 경우는 가족 해체도 굉장히 많이 겪었고 그리고 심지어 비혼자도 꽤 있고 그리고 혼자 사는 그런 1인 가구주도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통계로 봐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건강 상태 같은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뭐 다주체가 이렇게 연결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그런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이들이 다시 일하고자 하는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아까 뭐 사회공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부수적인 주변의 어떤 그 지원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사실 걱정스러운 거는 과연 인천시에서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이제 얼마큼 효과적으로 이게 잘 이제 이런 일자리 매칭이나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50플러스라든지 뭐 여러 곳에서 많이들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교육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얼만큼 새로운 고용 창출이 되고 새로운 일자리를 갖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자리를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자리가 유지돼야 되는 거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지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후속 조치로 뭔가 팔로우를 계속 하는 어떤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좀 중구난 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신우철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정책 방향에서 사회복지사라든지 뭐 요양보호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여기 밖에 나가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요양보호사 뭐 또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걸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회복지사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포화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군 단위의 작은 지역의 사회복지사의 수요가 많지도 않고 실제로 그런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젊고 가능한 한 나중에 이직을 하더라도 일단 젊은 사람 뽑고 싶어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50, 60 세대는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여성계에서 굉장히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왜냐하면 네, 끝내겠습니다.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면서 굉장히 저임금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어쨌든 고용시키고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일자리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런 측면에서는 또 5060에서 또 여성들이 굉장히 소외되는 혹은 차별받는 그런 어떤 그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